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2021년 새해는 문재인에게 위기와 스트레스의 첩첩산중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앞이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재앙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 상황이 개선될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악화되고 무겁고 어둡고 문재인의 하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돌뿌리와 바위와 가시덤불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2021년 문재인의 스트레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 공포. 윤석열 총장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더욱더 문재인에게 주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의 주적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주적은 김종인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주적은 윤석열입니다. 문재인 좌파 세력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로 징계가 무효화됐으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정신나간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지사를 지냈고 지금도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 김두관 의원,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황운하, 이런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재판에 기소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추미애의 법무부와 그 징계위원회가 쌩 난리를 쳐가면서 꺼냈던 칼이 징계 정직 2개월인데 그것마저 법원에 의해서 완전히 뒤엎어졌는데 문재인이 할 수 없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헌법과 법률상의 위배사항으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합니까? 그저 숫자만 믿고 밀어붙였다가는 정말이지 작년 개천절 집회에 한 10배 되는 집회가 청와대로 몰려갈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의 스트레스. 훨씬 강화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관한 수사를 치열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배궁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최희봉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이사장, 그리고 그 윗선에 해당될 수 있는 청와대의 경제수석, 청와대의 비서실장, 문재인의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산업통상부에 전한 경로들,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 끔찍한 13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 그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다루고 있는 똑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좌편향 성향을 가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 사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서 내년이 되면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도 이 사건을 더는 질질 끌지 못할 것입니다. 민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눈이 있기 때문에 울산 사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얼마나 추악하게 문재인 좌파 권력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선배라고 하는 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그 추한 면면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민심은 들끓고 문재인에 관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세 번째, 끔찍한 백신 무능 재앙. 미국, 영국, EU, 아시아의 선진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다 시작이 돼서 내년 5월이나 6월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빨라야 3월 달에 일부 조금 들어오고 아스트라제네카,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모더나, 얀센 백신들, 어떤 거는 2분기, 어떤 거는 3분기라고 하면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럴 때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접종을 한다고 해도 내년 겨울에 가서야 아마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집단 면역 형성에서 5개월 내지 6개월이 뒤처질지 모릅니다. 자, 내년 1년 내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코로나에 걸릴 것입니다. 그 끔찍한 코로나 백신 무능 재앙. 자, 네 번째, 그러고란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할 것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참패라도 하게 된다면 레임덕과 지지율 폭락이라고 하는 재앙은 훨씬 더 무서운 얼굴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때문에 외유도 못해서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마치 올해 코로나가 오는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작년에 완전히 몰아붙여서 다음 대통령도 적당히 나가야 될 국빈 방문을 혼자 독식했습니다. 4차례 12개 나라, 북유럽,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별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행사 사장이 돼서 갖다 바치는 국빈 방문, 이거 즐기느라고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지난 한 해 행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신음할 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내내 특히 김정숙 여사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남편에게 전염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번째, 임플란트.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10개나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할 때 1개 추가를 해서 11개. 최근에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3개,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추가로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합 13개, 4개. 상하, 좌우, 어금니들 각각 2개 내지 3개가 임플란트를 했을 겁니다. 그 임플란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 발음이 매우 많이 새어나가고 문재인이 텔레비전에 비치는 표정이 어둡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년 문재인에게 바위처럼 거세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6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